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중단원 1, 선사문화와 고대 문명, 그 중에서 소단원 1인 인류의 출현과 선사문화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 단원을 배우면은요, 유물과 유적을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핵심 키워드는요, 유물과 유적,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 생활 모습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해당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기 보이는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시작은요, 약 400만 년 전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완전히 정교하진 않았지만 두 발로 서서 걸었습니다. 네, 직립보행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다 두 발로 서서 걸었기 때문에 손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활용해서 간단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인류들이 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약 180만 년 전에는요, 호모 에렉투스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베이징인 자바인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약 40만 년 전에 이제 등장했던 인류인데요. 이들의 이름은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요. 뭐 그 주변에 꽃을 놓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약 20만 년 전 돼서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교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고요. 동굴 벽화까지도, 네, 동굴 벽화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네 가지의 인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해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이들의 각각의 특징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인류의 진화 과정이 그림으로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구석기 시대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생활 모습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인류가 출현할 때부터 해서 약 10,000년 전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구석기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 구석기인들 같은 경우는요, 바로 돌을 용도에 맞게 깨트리거나 떼어내서 만드는 뗀석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은 이 주먹도끼인데요. 옆에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나와 있죠. 자, 이 뗀석기로서의 특징은요, 이 겉에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먹도끼나 여기 뒤에 나오는 뭐 찌개, 찌르개 같은 이런 뗀석기들로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어로, 채집, 사냥을 통해서 식량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식량을 얻을 때 바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했다가 핵심적인 키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먹는 방법은
물고기를 잡거나 그리고 열매들을 채집하거나 사냥을 하는 방식인데 해당 지역에 여기는 뭐 물고기나 뭐 열매 그리고 동물들이 무한정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당 지역에 있는 이런 음식 재료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것들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정말로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동 생활을 해서 집을 지을 때도 집을 공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잠깐 머물러다 갈 것이기 때문에 동굴이라던가 바위근을 뭐 강가에 막집, 막지었다고 해서 막집입니다. 자, 이런 막집을 지으면서 사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형 동물들을 사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우리 친구들을 매장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매장하고요. 또한 사냥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많이 많이 가지고 싶다. 이것들을 사냥을 성공해서 먹고 싶다라는 그 모습들을 동굴벽에 그림을 통해서 그리거나 조각상을 만들면서 그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굴벽화가 보이죠? 동굴벽화는 읽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을 기원하였다라고 나오고요. 여기 조각상도 볼게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데요. 이 조각상은요. 다산을 기원하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들을 비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동물을 사냥하고 있죠. 그리고 돌을 떼어내거나 깨트려 사용하는 뗀석기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어로라고 해서 물고기 잡는 모습 보이고 채집이라고 해서 동물 잡는 모습들을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냥, 어로, 채집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이동 생활을 넣고요. 당연히 이동하니까 집 같은 경우도 대충 지어두는 막집이라던가 동굴에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냥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동굴벽화를 그리고 있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시 구석기 시절에는 매우 추웠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 불 사용 관련 내용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추위를 피하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불 사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통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 뗀석기 사용인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나오는 주먹도끼. 겉표면이 울퉁불퉁하다는 거. 그리고 어로, 채집, 사냥을 하면서 식량을 구했고요. 당연히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죠. 이동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동생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동생활하니까 집 같은 경우도 막 짓고 뭐 동굴이나 이런 데 살기 때문에 동굴 바위근을 막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들. 그리고 친구가 죽으면 시체도 매장해주고요. 또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기 동굴 벽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조각상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자신들의 풍부한 먹이를 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통해 당시 구석기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신석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요, 식량 세상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요, 작은 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 이 작은 동물들을 한 번에 맞춰서 잡기 위해서 돌을 직접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간섭기를 통해서 이제 사냥이 이제 성공하면서 더 잘 되고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유물과 유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토기라는 겁니다. 이 토기에는요, 식량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을 하였고요. 이 이유는 이제 뒤에 연결되는 부분과에서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뼈 바늘, 가락바퀴 등을 이용해서 옷도 지어 입었고, 또 이제 구물도 사용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농경과 목축은 아시다시피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우리가 얻고 해야 되죠. 이제 과거처럼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요. 여기 중요 포인트.
정착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이 식량들을 저장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요 토기에 저장하고 조리하는 방식도 나오는 거고요. 또 정착 생활 하니까 이전처럼 집을 막 지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살 집이니까 움집에서도 지낼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석기, 신석기 이 시대들은 모두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골고루 나눠주는 평등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식량을 독점하게 되면 남은 부족민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평등한 사회였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잖아요. 농경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 농경에 영향을 주는 태양, 비, 바람 같은 자연 환상을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또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는 것들, 이러한 믿음들, 동물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시 초보적인 종교의 모습들이 이때 잘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요. 여전히 사냥 채집은 해요. 여전히 사냥 채집은 하지만 여기 농사를 시작하고 있죠. 농경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간섭기 그리고 여기 농사에서 얻은 것들을 저장하거나 요리해 먹으려고 토기를 쓰고 있고요. 목축도 시작하는 모습. 여기 있는 집은 정착 생활에 대한 그 내용으로 이제 막집이 아닌 움집으로 신석기 때와 비교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 모습들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직접 보겠습니다. 자, 비행하기가 끝나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간석기를 씁니다. 네, 간석기 돌을 갈아서 만들었죠. 그래서 표면이 굉장히 맨들맨들해요. 그리고 토기도 사용합니다. 식량 저장이라던가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거고요. 뼈바늘과 가락바퀴들도 이때 사용합니다. 정말 중요한 농경과 목축 키포인트죠. 이것 때문에 정착 생활로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이런 자연물에 대해서도 중요하다는 모습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구석기, 신석기 한 번 더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용도구부터는요. 구석기는 뗀석기죠. 떼어내거나 깨트려서. 신석기는요. 일단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경이 시작하면서 뭐 토기부터 해서 뼈바늘, 가락바퀴 같이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생활 모습 볼게요. 구석기 때는요, 오로지 사냥 채집 어로 이걸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이었고요. 그 덕분에 동굴이라던가 막집을 짓고 살았고 이제 사냥의 성공을 위해서 벽화를 그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 자, 신석기 볼게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셔야 되는 게 사냥이랑 채집, 어로는 여전히 합니다. 농경 목축 시작했다고 해서 사냥 채집을 안 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농경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고요. 당연히 집도 잘 지어야겠죠. 그래서 움집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농산에 영향을 주는 자연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의 비교 정확히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쭉쭉 보도록 할게요. 자, 뼈바늘은 신석기였죠. 옷 만드는 데 쓰는 거고요. 자, 갈판과 갈돌인데 이 갈자가 갈았다는 거죠. 표면이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갈아 만든 석기, 간석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신석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자, 여기 표면 보겠습니다.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떼어서 만들었죠? 뗀석기니까 이거는 구석기고요. 자, 이 집 형태 볼게요. 정말 막 지었죠? 대충대충 막 지었죠? 그래서 막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석기, 막집이라고 부르는 구석기고요. 자, 찌르개. 겉표면 볼까요? 울퉁불퉁하죠? 뗀석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절. 자, 가락바퀴. 이 뼈바늘과 세트였죠? 옷 찌는 데 쓰는 거니까 여기는 신석기. 자, 토기도 농사 지으면서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릴 때 쓰니까 신석기. 그 다음에 여기 움집. 이 막집에 비하면 어때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거는 정착 생활에 대한 의미니까 신석기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활동에서처럼 구석기, 신석기는 생활 모습을 비교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정확히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총정리 해볼게요. 중단원 총정리. 자, 인류의 출현. 이 단계를 걸쳐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사피엔스에서 각각의 시기와 특징들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석기, 신석기 같은 경우는요, 당시에 유물과 유적, 그리고 생활 모습 비교하는 거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과 유적, 뗀석기, 간석기, 뭐 가락바퀴, 토기 사용, 이런 것들 도구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는 이동 생활이었죠. 이동. 신석기는요, 정착 생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는 곳도 다르죠. 동굴이나 바위건을 막집이라면 여기는 움집에서 사는 것도 있고요. 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 채집, 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다 보니까 정착 생활. 그래서 움집이랑도 이렇게 연결되고 되는 거죠. 문화로는요, 시체의 매장이라던가 동굴 벽화, 조각상을 한다면 신석기에서는요, 자연물에 대한 현상을 중시해서 애니미즘, 토테닝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단원 1이었던 부분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